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테니스 감독으로 있는데요. 제가 워낙 열심히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제 주례를 서줬던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하도 학부형이 찾아와서 말썽을 부려요. 학부형이 먼저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꾸 학교에다, 시골 학교에서 정보를 모르잖아요. 서울을 자주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이제 연락선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자꾸 괴롭히니까 저보고 가서 그 강습에 참가하라. 그 이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전적을 못 내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코치 중에 한 명인 닉 볼리테리치를, 미국 분인데요. 플로리다 주에 아마 지금은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한 100세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65세였으니까. 그런데 그분을 모셔다가 대한테니스협회에다가 전국에 있는 이제 테니스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은 올 수 없죠. 대학 감독, 국가대표 감독, 실업팀 감독 이런 정도만 올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감독으로는 유일하게 저만 갈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 학교 비우고, 옛날엔 가도 보충 수업을 안 해도 되는 시대였었어요. 그럼 가라니까 갔죠. 갔는데 닉 볼리테리시라는 분이 65세인데 노인네인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분은 이론은 별로 안 해. 이론은 뭘 하느냐, 보여주는 거야.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줘. 자기가 직접 볼을 대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한 6명인가를 두고 걔네들을 훈련하는 거를 직접 시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점이 있어요. 다른 감독들은 테니스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고정관념. 저는 선수 출신이 아니니까 그냥 현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감독 그 사람들은 다 질문을 자꾸 해. 뭐라고 질문하느냐? 톱스핀은 어떻게 치는 것이냐? 서브는, 플랫 서브는 어떻게 넣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런 건 유튜브를 보거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얘기는 뭐냐? 열정이 중요하다. 이게 열정. 예를 들어서 볼을 탁탁 대주면서 계속 뭐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게 바로 세계적인 열정이구나. 저는 그분한테 전수 받았어요. 그거를. 그 50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저만 그걸 전수받은 것 같아요. 저는 내려와서 그렇게 그분이 한 그대로 방식대로 선수를 훈련시켰거든요. 이영택 선수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정말 소리 질러가면서. 그리고 게임을 하면,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게임을 하면 뒤에서 열정적으로 벤치 코치를 하면요. 이 카메라가 나를 향해서 워낙 열정적으로 벤치 코치를 하니까 저를 촬영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열정을 배웠어요. 근데 열정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척 행운하지요. 열정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무슨 돈을 준 것보다 더 큰 걸 받은 거예요. 재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열정인 것이니까. 그들은 타인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소수 가운데에서도 소수임이 틀림없어요. 저도 열정을 좀 선천적으로 가진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해보니까 열정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언젠가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웰튼 회장은 스스로를 경쟁에 대한 열정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부터 타고난 사람들도 끊임없이 갈고 닦을 때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열정이죠. 그렇잖아요. 좀 그런 걸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걸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저도 보니까 저 테니스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는데 저는 평생 동안에 테니스 지도자 중에서 딱 3사람이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은 저하고 늘 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이 같이 게임을 많이 하고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면 꼭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게 되고 꼭 지면 꼭 다시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게 되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적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이용택 선수들을 졸업할 때 다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봉의고등학교 코치로 갔기 때문에 그 학교로 다 보내줬어요. 저 친구면 충분히 좋은 훌륭한 선수를 키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 하면 전국대회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같이 자는데 막 헛소리를 막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헛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열정이 우리 삶에서부터 달아나 버릴 수 있어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충전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10년 후에, 5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행동이 따르지 않은 몽상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곤란하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그리는가, 이걸 자꾸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도 거기에 일치하게 돼 있어요.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열정적으로 내가 성불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함을 향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라는 것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끊어버리고 내가 말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다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천천히 하고 싶으십니까? 그럭저럭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왕 하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연불을 많은 생계수단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흥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스님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연목탁 두드리고 뭐 해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노동일 뿐입니다. 그런 건. 그런 곳에서는 열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과 직업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새롭게 생각하고 더 충전을 하고 내가 스스로 열정을 만들어서 계속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보면 전부 열정이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범함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이 정도 했다는 수준, 다른 도반들이 이 정도 전부를 했다. 그만큼 하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극락왕생도 하지 못해요. 극락왕생이 쉽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극락을 못 갔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누구를 너무 걱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나를 끄잡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선수들을 너무나 많이 지도를 하고 나니까 미련이 없어지더라고. 걔네들한테 바랄 게 없어요. 또. 나는 내가 미련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뭐 어떻게 대해주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이미 그래서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미련을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내가 잘해줬을 때 그런 미련이 없어져요. 그래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공을 벤치마킹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분들의 그 생장기를 쫙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분은 깨달았구나. 어떻게 해서 이분은 관세음보살을 만나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런 자서전, 연불 가목록 이런 걸 많이 성공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열정을 충전하는 방법은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